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4주차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강의는 워크북 내용을 읽으신 후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내용이 너무 길고 2시간을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피로감이 쌓일 것 같아서 해당 내용을 빼고 실무 위주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간의 팁을 드리는 느낌으로 그리고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의 과정만 담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지금까지 만든 문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거는 누가, 왜, 무엇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와이어프레임부터 시작을 하면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내용을 담게 됩니다. 여기 육하원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만든 문서는 실제로 누가 이용할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담을 내용은요. 사용자가 이 기능을 어디서 경험하는가, 이거는 웹과 앱, 그 서비스 플랫폼을 의미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으로서 제공을 할 건지, 혹은 스크롤바를 내려서 페이지 하단에 이 가치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어디서 경험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입니다. 이 기능은 어떻게 작동하며 사용자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 문서를 작성하고 개발자분들 혹은 디자이너분들에게 넘김으로써 화면 설계서, 기능 설계서, 문서 등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제는 사용자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액션을 취해서 우리의 기능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담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저희가 이번 주차에 만드는 건 와이어프레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와이어프레임을 처음 접하셨을 때 여러 가지가 생각나죠?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로우 파이가 있고 미드 파이가 있고 하이 파이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먼저 로우 파이는 왼쪽 위에 보이듯이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자리에서 노트 한 장 펼치고 펜으로 그린 듯한 레벨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지 않고 새로운 의견을 내거나 수정할 때, 그리고 구체화시키면서 큰 흐름을 잡을 때, 메인 상단에 배너를 두고 밑에 텍스트를 두는 식으로 이렇게 배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위에 탭바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의견 제시를 할 때가 좋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작성할 미드파이입니다. 저희는 미드파이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할 거예요.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여기 이미지라는 걸 넣을 거고 여기 로고가 있어야 되고 여기 더미 데이터를 통해서 멘트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좋겠고 이게 카드 뉴스처럼 카드 배너처럼 이런 식으로 배치되면 좋겠다 라고까지 가는 게 미드파이 와이어프레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파이는 목업과 비슷합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완성본에 가깝게 작성한 단계이며 시간도 많이 들고 수정도 어렵기 때문에 기획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분이 처음 봤을 때 디자이너분이 작성해야 되는 내용을 이미 작성했고 이걸 하나하나 수정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싱크를 맞춘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드파이 와이어프레임까지만 만들고 하이파이부터는 목업으로서 여기시되 디자이너분에게 요청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출처도 여기 기재해 두었고 유튜브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 길게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와이어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냐 미드 파일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의 색깔, 폰트, 느낌, 감도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디자이너 분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가에 대해 내용을 이번 PPT에 담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디자이너에게 요청해도 될까? 여러분이 처음 기획을 하고 디자이너분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까지 건드려도 되나? 이 부분은 디자이너분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고 디자이너분의 역량에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많이 생각이 드시고 많은 고민이 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기준을 정해드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기준을 맞춰가셨으면 좋겠어서 조금 앞당겨서 제공해드리고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절대 지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줄이면 안 됩니다.
협의해야 하며 원하는 바를 공유하고서 설득을 해야 되고 이 설득 또한 단호하게 거절하셨음에도 강하게 설득해야 되는 부분은 설득하되 아닌 부분은 아니게 넘어가서 디자이너분에게 맡기는 듯한 그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건 경험밖에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역량으로서 해야 되고 이 유연함은 여러분의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바, 지금까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잘 기준을 스스로 만드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청의 3단계로서 전 정의를 했는데요. 요청하기 전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 요청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그 요청한 후에 저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는 아직 PM데이나 디자인 매칭 전이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을 만드시고 목업을 만든다 했을 때 어떤 요청사항이 있을지 스스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색깔을 넣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넣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요청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솔루션은요. 일단 내용을 다 쓰시고 GPT한테 문장을 다듬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론, 경험 같은 부분을 건너뛰고 약간 스킬에 대한 역량을 지금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요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좋은 요청이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와 제가 추구하는 바에 의하면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이걸 중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권유를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점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요청서 대신에 여러분의 의도, 여러분이 이걸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나의 의도는 이렇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다는 이렇게 가실 건지 혹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다른 방향 어떻게 갈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의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짚어서 요청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워크북 과제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데모데이 때 활용할 서비스도 이제 기획이 되었어요. 빠른 시간 내에 기획이 되었고 이제 이거에 맞춰서 과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는 UX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을 만드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UX 다이어그램부터 가면요. 이렇게 만들던 서비스에 대해서 이 템플릿을 넣고 이거에 대해서 지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롬프트는 제가 방금 입력을 하면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서비스라고 명칭을 해도 이해를 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 개선해서 주게 되면은 제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는 사스 툴로 회고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AI가 뒷받침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혹은 포트폴리오에 적기 위한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회고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주는 AI로서 작성해봤습니다. 그럼 밑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콜아웃 만들어주고요. 만드신 후에 표를 복사해서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스스로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부족하고 어떻게 흐름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페인 포인트마다 별 표시를 해서 가장 위험한 구간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우들에 대해서 실제로 진짜로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었고, 그리고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혹은 플로우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성능 개선을 통해서 대기 시간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개발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디자이너가 UI, UX 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기획에서 솔루션 기능 설계에 대해서 살짝 비틈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분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열린 질문하는 것도 좋겠지만 스스로 AI를 통해서 개발자의 관점, 디자이너의 관점, 기획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페인 포인트,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하는 식으로 좀 경험을 쌓는 목적으로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 UX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선택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물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팁을 주고 있죠. 동사 2개 이상 결합 금지, UI 요소 명시, 맥락 포함 동사 사용. 이런 게 우리가 지키면은 더더욱 가독성이 좋아지고 이해하기 쉬워지기 위한 요소들로서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작성하시거나 회고를 하실 때 UX 다이어그램 작성할 때 동사는 2개 이상 결합하면 안 되고 UI 요소를 명시해야 되고 맥락 포함 동사를 사용해야지 더 이해가 쉽고 더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내가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잘 따라와서 팀원분들이 적응을 해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회고를 진행하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나 물어가지고 그 UX 다이어그램부터는 저희가 보여주는 거고 좀 이해를 돕는다기보다는 설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설득이 아닌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조금 내용을 줄이다기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성되는 문서들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팀원분들이 매칭되고 실제로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자세하게 기재되도록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네 번째에는 흐름이 너무 길지 않고 557 내외로 요약되었는가로 작성을 하였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 회고라는 것은 특성상 자세하게 적어야 되고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솔루션 팁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기획하실 때 쓰인 BM들이 있죠. 비즈니스 모델들에서 깊게 설명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제공해야 할 때, 혹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쉽게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했을 때에 대한 경우에 대한 케이스가 나눠서 깊게 들어가야 될 건 깊게 들어가야 되고, 깊지 않을 때는 좀 5, 7단계 내외로 요약해 주시는 방향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회고 관련 서비스이기 때문에 압축할 수 있으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MVP 모델에서는 이렇게 좋은 플로우를 처음부터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만들면서 고민을 해볼 사항이고, 첫 번째 MVP에서는 조금 깊게 많은 단계에 거쳐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선된 게 나오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이메일을 입력한 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다는 결과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 깊게 내용을 안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의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게 되었고, 이제 UX 다이어그램까지 만들었으니 여기에서 하나의 단계를 잡고서 와이어프레임을 3장 이상 그려도 되지만요. 음, 간단하게 로그인이랑 로그인 전 화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모두 피그마를 생성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위에서 새 프로젝트 MC9기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이 계정 하나에 여기서 만들기 디자인 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 프로젝트 이름은 이렇게 돼 있어서 넣어주고요. 여기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 와이어프레임이죠. 좀 멋들어지게 영어로 한번 써주고 프레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게 와이어프레임이 되지만 전 16:9 비율을 사용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면서 이게 제일 나았어서 넘버링 붙여주시고 설정해야 되는 게 저희 미드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PPT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내용이죠. 흰색, 검은색, 회색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다시 돌아가서 뼈대를 만드는 거죠.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가, 다음 행동을 유도하는가, UX 플로우와 일치하는가, 복잡하지 않은가, 와이어프레임만 보고 이해가 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모두 어떤 영향이냐면 유저의 경험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UX 관점에서 UX에 대한 역량을 늘리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획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죠. 기획자로서 신경 써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해당 사항은 그렇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단축 쿠키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안 드릴 건데, 여기 영주차에 피그마 사용법 보면서 기능을 이해해 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림자는 넣어도 되냐? 안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정해드린 31, 160, -8 이것만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십, 30. 글씨체만 프리텐다드 세미볼드. 자, 처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오른쪽에 로그인 페이지가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뒤에 갔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걸 자꾸 위로 끌어올리면 제일 앞순서가 됩니다. 근데 이게 120으로 잡음이 너무 길죠. 이게 왜 그러냐면 퍼센테이지를 안 써서 그래요. 120의 거리를 절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퍼센테이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로고 만들어주고 기왕이면 정사각형이 좋겠죠. 정사각형을 왜 만들면 좋냐면 이렇게 보면 이게 파비콘이라고 해요. 이때 다 정사각형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정사각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턱대고 만들기에는 여러분들 뭔가 참고하면 더 좋고 퀄리티를 높이면 좋잖아요. 와이어프레임에서 UX적인 요소 고려하면서 좀 이쁘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면 좋기 때문에 몇 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UI볼이 첫 번째고요. 많이 유명한 사이트고 이렇게 웹사이트 만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실제 앱에서 많은 우리 웹사이트 서비스들에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그마 내보내기가 있고요. 여기서 이 버튼들을 그대로 크기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데요.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을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무제한 피그마 플러그인 있죠. 이거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음, 조금 비쌉니다. 근데 그만큼 값어치는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스샵만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사이트로 리액트 비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왼쪽 위에 들어가야 되면 컴포넌트를 통해서 개발자분들이 코드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템플릿을 줍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걸 디자인으로 넣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런 텍스트를 넣고 싶다. 이 애니메이션으로. 그러면 이걸 붙이고 얘를 여기 부분만 잘라서 동영상에 녹화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붙이고 가져가서 있는 부분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가져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서 피그마에서 구현하기엔요 이런 걸 구현하기 쉽지 않아요.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링크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로는 이렇게 또 있고요.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 새로 방금 OS26을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을 하면 이렇게 뭔가 크기가 정사각형 크기였는데 안 맞았죠. 그럴 경우엔 이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눌러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도 혹은 이런 식으로만 늘려도 비율이 고정으로 됩니다.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저희 와이어프레임이기 때문에 전 활용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까지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멘트를 약간 하나 넣고 싶잖아요. 여기서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대화했던 얘가 얘고 우리 서비스 메인 페이지 이런 거 만들어서 너무 좋겠죠? 이러고 좀 크게 늘리고 여기서 봤던 거 있죠?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이런 걸 동영상을 GIF로 살짝 따가지고 이거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라. 그리고 붙여넣기 하시고 및 애니메이션으로 효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실제로 유저가 마우스를 가져도 되면 저처럼 중앙에 위치하다가 가도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로그인 각각 한 페이지씩 만들어주세요.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고요. 어디에 어떤 내용을 배치하고 싶다까지만 넣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엔 아, 여기다 넣고 싶네요. 아니다. 요즘 왼쪽에 많이 넣는 주제라 왼쪽에 넣고 로고 끌어서 위로 올려주고 아이고, 설정 에이. 여기 단계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는 메뉴 트리 빼고 이렇고 대시보드 이런 식으로 메인 페이지에 뭔가 여기 넣고 싶은 내용도 있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꾸미고 싶으신 내용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내용 일본 내용 참고 하시고 여기다 어떻게 하시냐
여기를 팔로 해야 잘 보여요. 이렇게 걸어 놓는데 방금 이렇게 잘렸죠? 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다 해서 안 보이는 거라서 이 제 검은 색깔 마우스 있죠? 이게 밖에 위치되면은 프레임으로 안 들어갑니다. 끄트머리 잡고서 이렇게 해야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놓고서 UI볼에서 이렇게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대시보드니까 계좌 쪽 느낌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엔터 누르 이렇게 잘리고요. 1번 내용.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부분을 참고할 건지도 적어줘야 돼요. 대시보드 느낌으로 그리고 횟수 안내. 지금은 이렇게 놓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세하게가 어떻게 만드냐? 좀 아직은 이렇게 느낌으로만 만들고 싶고 디자이너 매칭 전에는 여기 내용을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다 만드셔야 되는데요. 음, 제가 만들었던 와이어프레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와이어프레임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디자인 붙여서 이런 식으로 도표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어떤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 까지를 목표로 완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살짝 디자인 요소가 들어갔지만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지 다 나와 있죠. 이 정도를 목표로 와이어프레임을 제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이파이 근처로 간 거고요. 일단 미드 파일을 먼저 작성해 보시고 뭔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작성했는데 잘 이해 공유가 안 되고 싱크가 안 맞을 것 같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직접 제작하셔도 됩니다. 물론 메인 색깔이 저 민트색이었는데요. 처음부터 정해놓은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검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인 컬러가 정해지고 와이어프레임에 대해서 디자이너분과 여러 가지 조율을 하다 보니까 메인 컬러가 정해졌고 와이어프레임이 수정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메인 컬러 집어넣고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요. 목업을 디자이너분이 만드시다가 이 와이어프레임 부분에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 주시라는 요청이 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더라도 제가 만든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디자이너분의 역량과 스타일과 원하시는 바에 맞춰서 수정해 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너무 지시하는 듯하게 언행을 쓰지 마시고 꼭 주의해서 권유, 설득, 요청, 공유의 느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되시면요. 과제 제출을 어떻게 하냐면요. 공유하기,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만인데요. 누구나로 열으시고 보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꺼주시고요. 저장, 링크 복사하시고 저희 과제 페이지 있죠? 이 북마크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과제가 완성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강의 마치고요. 다음 주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